10위는 에르난 크레스포입니다.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공격수로 2003년 308억의 이적료로 첼시에 입단한 크레스포는 2006년 여름까지 총 73경기에서 25골을 기록합니다. 언뜻 보면 못한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시즌 성적을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2003-2004 시즌 크레스포의 첼시 첫해 31경기에서 12골을 기록했는데 다음에 AC밀란 임대 시절은 18골이나 넣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크레스포는 2001년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26골을 터뜨려 득점왕에 올랐던 최정상급의 공격수였습니다. 그런 선수를 첼시의 로만 구단주가 2003년 엄청난 돈을 풀어서 영입을 한 것이었죠. 크레스포는 2003년 첫해 하셀바잉크 무투가 투톱으로 전방 위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자 벤치에서 기회를 엿본 뒤 버밍엄전을 통해서 첫 풀타임 경기를 가집니다. 파트너였던 하셀바잉크와 크레스포는 불협화음이었고 경기는 결국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죠. 이어 열린 아스날 원정에서는 무투와 호흡은 별로였고 결국 라니에리 감독은 무투 하셀바잉크 조합으로 주전 라인업을 짜기 시작합니다. 첫해 부상으로 1100분밖에 뛰지 않고도 10골을 넣어 희망을 받기에 AC밀란 임대 후 곧장 다시 스탠포드 브리지로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마이클 애쉬양이 첼시로 오면서 탄탄한 중원을 갖추었지만 자의반 타의반으로 첼시로 돌아온 크레스포는 의욕을 많이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리그 30경기에서 10골은 걸맞지 않는 성적표였고 첼시는 다음에 한 우크라이나 선수를 데려옴으로써 크레스포의 입지는 잃게 되었고 인터밀란으로 이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9위는 안드리 세브첸코입니다. 첼시에서 한 아르헨티나 공격수가 부진에 빠지자 로만 구단주는 AC밀란에서 전성기를 달리고 있던 우크라이나 폭격기 세브첸코를 영입하겠다는 열망에 휩싸입니다. 2006년 당시 세브첸코는 리그 챔스를 가릴 것 없이 골을 터뜨리고 있던 공격수였고 도움 능력도 꽤나 출중했습니다. 첼시는 마이클 애쉬양 이적료 486억을 뛰어넘는 600억의 이적료를 들이부으며 무결점 스트라이커 세브첸코를 데려오고야 합니다. 이전부터 구도연셀이나 찰튼 콜, 살로몬 칼루 그리고 드록바까지 공격수들이 질비했던 첼시였지만 빅리그 거물이면서 챔스 득점왕까지 거머쥔 세브첸코의 검증된 능력이 팀에 필요했습니다. 이미 리그 2연패에 성공을 했고 무리뉴 감독이 검증했기 때문에 이 흐름은 다음 해에도 이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첫 시즌 참혹한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죠. 애초에 세브첸코는 무리뉴가 원한 선수도 아니었고 시즌 시작 전 너무 많은 훈련량을 소화하면서 이미 몸은 무거워질 대로 무거워진 상태였습니다.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기록하고도 리그에서 단 4골을 기록하는 등 부진했고 무리뉴 감독과의 불화까지 나돌았습니다. 리그 두 자릿수 득점 실패도 큰데 시즌 막판 부상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시즌 30경기를 뛰고도 2000분을 소화하지 못했는데 시즌 초와 달리 리그가 진행되면서 무리뉴 감독의 신임을 전혀 받지 못한 탓이 컸습니다. 오히려 원톱의 드록바와 측면의 칼루, 로벤 그리고 존라이트 필립스가 더 중용이 되었죠. 다음 해에도 드록바는 더욱 입지를 견고히 다졌고 부상이 겹친 세브첸코는 1000분도 뛰지 못한 채 2년 만에 잉글랜드 무대를 정리하고 다시 AC밀란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8위는 올리비에 지루입니다. 프랑스 리그에서 득점왕을 먹고 2012년 아스날로 합류해 아스날에서만 5년 반을 뛴 올리비에 지루. 첫 시즌 프리미어리그 11골을 비롯해서 2017 시즌까지 5시즌 연속 두 자릿수 연속 득점을 기록하며 아스날의 최전방을 책임졌습니다. 라카제트의 합류 이후 선발 한 경기에 교체만 15경기를 뛰자 겨울 이적 시장에서 지루는 더 많은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 내 피는 푸른색이야 라고 외치면서 라이벌팀 첼시로 2018년 1월 이적을 합니다. 이적 초기엔 유로파 득점왕도 하고 우승도에 펄펄 날았죠. 램파드가 감독으로 오면서 타미 아브라함이 공격진의 선두에 서게 되었고 지루는 램파드 축구에 섞이지 못한 탓에 기회를 잃어버렸고 경기 감각도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최악은 아니었던 것이 지루의 공중볼 장악 능력, 포스트 플레이는 아브라함보다 뛰어났지만 말입니다. 2019년 12월부터는 아예 스쿼드에서 제외되었고 선발은 8월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월드컵 우승까지 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임했지만 그에겐 기회는 오지 않았고 결국 첼시와 재계약을 포기한 채 현재 인터밀란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루가 인테르로 간다면 2018년 그를 영입했던 안토니오 콩테 감독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7위는 로익 레미입니다. 2013년 잉글랜드 퀸즈파크 레인저스로 입단을 했으나 뉴캐슬로 임대가 되어 14골을 터뜨려 1학
주가가 급등했던 로익 레미, 2부 리그로 강등되었던 QPR이 다시 1부 리그로 복귀했지만 지금이 이적 타이밍이라고 판단한 레미는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해서 첼시로 이적을 타진을 합니다. 사실은 리버풀 행이 매우 유력했고 138억에 이적할 뻔했지만 어처구니없게 메디컬 테스트에서 탈락을 한 뒤 첼시가 접근을 한 것이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원톱을 선호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투톱 시스템을 쓸 의향이 있었고 때마침 발이 빠르고 결정력이 있던 레미가 첼시에겐 없는 색깔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여름 첼시로 이적한 뒤에도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지 못했고 19경기에 출전해 7골만 기록을 합니다. 디에고 코스타가 전방에 버티고 있었고 여기에 미키 바추아이까지 영입이 되면서 레미의 자리는 더 이상 없어진 것. 리그 전반기는 처참했지만 그래도 2015년 첼시가 우승하는 데 있어 리그 후반기 힘도 높은 결승골 때문에 첼시 팬들에게는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단 문제는 필요할 때 계속 부상을 당하는 게 말썽이었죠. 출전 기회가 줄어들다가 슈퍼서브가 되어버리자 크리스탈 팰리스로 임대가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탈 팰리스에서도 부상과 함께 기량 하락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5경기만 치른 채 주전 자리에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알바로 모라타가 첼시로 오자 공격진이 포화가 되면서 레미는 이적 시장 마지막 날 스페인 라스팔마스로 떠나며 첼시 생활을 종료했습니다. 6위는 페르난도 토레스입니다. 2008년 유로와 남아공 월드컵 우승까지 경험한 토레스는 리버풀 시절 프리미어 리그에서만 102경기 65골을 넣으며 리그를 대표하는 공격수로 독섭니다. 첼시의 끈질긴 구애와 우승에 대한 야망으로 첼시로 2011년 2월 900억이라는 이적료로 충격적인 이적을 감행했지만 이적 직후 후반기에 한 골, 2011-2012 시즌 전반기에는 11경기 2골 1도움에 그칩니다. 주급이 2억 7천만 원에 달했기 때문에 당시 감독 보아스 감독의 골칫거리가 되었고 드록바와 스터리지가 우선순위에 배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리뉴, 디 마테오, 베니테즈, 안첼로티 등 수많은 명 감독들이 토레스를 지도했지만 모두 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 가장 큰 이유는 무릎 부상을 안고 월드컵 방향을 한 것이 컸고 리버풀 마지막 시즌 이미 폼 하락세가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전성기 때 침투하는 모습은 테크닉보다 순간 속도로 먹고 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신체 능력이 저하가 된 후 회복 불능에 빠진 것에 가까웠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보면 에시안과 카카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새 시즌 동안 리그 10골을 넘긴 시즌도 없었고 리버풀 시절 발롱도르 3위까지 올랐던 폼과 너무나 달라 팬들은 속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첼시를 떠날 때 첼시 팬들은 토레스가 만족스러운 활약을 해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챔스 우승 멤버고 고비 때마다 한 방씩 해준 것이 있었기에 그의 성공을 빌었습니다. 5위는 알바로 모라타입니다. 토레스와 함께 같은 스페인 공격수 비교 대상으로 고마 위에 오른 모라타는 토레스보단 빠른 득점 페이스를 첼시에서 보여주었습니다. 토레스가 82경기에서 15골을 넣을 동안 모라타는 41경기에서 16골을 넣었으니 말입니다. 다만 토레스는 자신이 넣지 못하더라도 미드필더들의 득점이 뒷받침된 반면 모라타의 첼시는 모두 저조했기 때문에 모라타의 부진이 더욱 부각이 되었습니다. 덧붙이면 그나마 장점으로 토레스가 좀 더 연계가 나았다는 정도. 골수를 제외하더라도 토레스가 모라타보다 도움 개수는 5배에 달했습니다. 이토록 모라타가 토레스와 비견되고 있는 것은 그의 이적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35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그의 몸값은 유벤투스와 레알을 거치면서 폭등했고 2017년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릴 때 루카쿠를 놓친 첼시는 이를 갈고 모라타를 데려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적 첫해 프리미어리그에서 11골을 넣는데 그쳤고 다음 시즌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납니다. 허리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다시 경기에 나서 또 부상을 당한 것이 컸고 모라타 본인도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오죽하면 힘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핸드폰을 벽에 집어던진 것이었죠. 결국 모라타는 2019년 아틀레티코로 임대 이적한 뒤 부활에 성공을 했고 모라타의 대체자로 첼시는 이과인을 임대 영입합니다. 4위는 마테아 케즈만입니다. 2004년 네덜란드 리그 득점왕 3차례나 먹은 후 로벤과 함께 첼시로 이적한 케즈만은 많은 기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박지성의 동료로 TV에 자주 중계되어 국내 팬들에게도 알려졌기 때문이었죠. 이적료는 106억이었습니다. 하지만 팀 내에 쟁쟁한 공격수인 아이드루 부두연센, 디디에 드록바 등에 밀려 좀처럼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고 결국 4골로 시즌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무리뉴 전술의 틀이 자신에게 맞지 않았고 희생양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팬들조차 네덜란드를 씹어먹은 그가 이처럼 추락할 줄은 전혀 예상을 못한 것이었습니다. 25번의 경기 출전 중 교체 투입만 19번이나 되었죠. 전문가들은 케즈만의 실패 이유를 리그 간의 격차라고 보았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리그 최고의 수비수라 하던 오이르나 오우마가 EPL에선 그저 평범한 선수가
선수가 되어버린 것과 비견되었습니다. 첼시가 망친 것이 아니라 선수 스스로의 한계라는 것. 결국 헤즈만은 1년 만에 스페인 아틀레티코로 60억에 이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3위는 알렉산드르 파투입니다. 첼시 팬들은 얘가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파투가 푸른 유니폼을 입고 뛴 경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때는 2016년 1월 첼시는 파투를 브라질 리그에서 전격적으로 임대 영입을 완료짓습니다. 브라질 리그로 떠난 그가 유럽 축구로 돌아온 것은 3년 만이었고 첼시는 브라질 리그에서 2015년 38골을 폭발시킨 파투의 부활을 보면서 영입을 한 것이었죠. 겨울 이적 시장에서 거스 히딩크 감독은 고군분투하고 있는 디에고 코스타 혼자로는 리그, 컵 여러 대회를 소화하는 것은 부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단기 6개월 임대 결정을 내렸고 출격 대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미 파투는 11월 말 이후 경기를 뛴 적이 없었고 몸 상태를 회복하는데 무려 6주가 걸리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6개월 단기 임대로 데려왔는데 3개월밖에 못 쓰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히딩크는 파투의 몸 상태에 의구심이 들긴 했지만 에메날로를 비롯한 보드진은 이를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완전 이적 조항까지 포함된 계약이었던 터라 첼시 팬들은 기대했지만 파투는 단 2경기밖에 뛰지 못했습니다. 디에고 코스타가 징계로 못 나오고 로익 레미마저 부상으로 쓰러져 나오지 못한 그 순간 파투가 투입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데뷔전 데뷔골을 터뜨린 파투는 잔류를 희망했지만 새로 부임한 콩테 감독의 입장은 계약 해지였습니다. 그 후 파투는 스페인 비아레알로 넘어가 6골 4도움을 기록하며 다시 부활에 성공을 했습니다. 2위는 클라우디오 피사로입니다. 첼시는 2007년 6월 페루 에이스이자 바이에른 뮌헨 소속이었던 클라우디오 피사로를 데려오는데 성공을 합니다. 무리뉴 감독은 시즌 중 1월 드록바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으로 탈출될 것이 뻔해 보이자 공백을 메울 공격수로 피사로를 지만 상태였습니다. 당시 뮌헨은 로이 마카이와 루카스 포돌스키 등 많은 공격수를 보유한 상태였고 게다가 루카 토니마저 영입하자 입지가 좁아진 피사로는 팀을 떠나기로 했던 것입니다. 자유계약 신분이라 이적료는 없었지만 연봉은 37억을 받는 꽤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이때까지 피사로는 뮌헨 소속으로만 229경기에 나서 97골을 뽑아 최고의 용병 선수로 군림하던 데였습니다. 첼시의 둥지를 튼 것은 피사로였지만 프리미어리그는 녹록치 않았습니다. 코파 아메리카 참가로 인해서 휴식도 없었으며 새로운 환경에 고전을 한 것이었죠. 게다가 1월 이적 시장에서 아넬카까지 영입이 되었습니다. 21경기에 나섰지만 2골 1도움이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1년 만에 잉글랜드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브레멘으로 임대를 떠난 피사로는 임대 기간 동안 40경기에서 24골을 득점해 첼시 때와 전혀 딴판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부활에 성공하면서 다시 뮌헨 유니폼을 입기도 했던 피사로는 2019년까지 유럽 무대에서 21시즌 동안 꾸준한 득점력으로 기복 없는 플레이를 보여주었는데 유일한 실패가 첼시에서의 1년이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라다멜 팔카오입니다. 포르투 시절 72경기 62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선 86경기 68골로 대활약한 팔카오. 메시 호날두가 축구계의 신으로 군림할 때 인간계 최강자라고 불린 팔카오는 2013-2014 시즌 AS 모나코로 이적한 후 리그컵에서 4부 리그 선수에게 격한 태클을 받은 후 부상으로 쓰러집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된 그는 2014 월드컵에 나설 수 없게 되었고 본인의 클래스도 추락한 상태. 맨유에서 29경기 4골 4도움은 그의 커리어의 가장 큰 흠집으로 남았고 첼시로 이적한 후 토레스의 9번을 물려받으며 부활을 외쳐보았지만 더 큰 슬럼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임대생 신분이던 팔카오는 첼시에서 5번째로 많은 돈인 2억을 넘는 돈을 매주 수령을 했는데 첼시 입단 후 9경기에서 한 골을 넣는 처참한 성적을 기록합니다. 애물단지가 되어버리자 첼시는 챔스 명단에서 팔카오를 제외시켰고 팔카오는 다시 폼을 끌어올릴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팔카오 영입을 추진했던 무리뉴 감독도 팀을 떠나버리고 말았죠. 첼시 임대가 끝난 후 모나코로 돌아간 팔카오는 다음에 팀을 리그 우승에 올려놓았고 챔스 4강까지 견인을 하면서 부활에 성공을 합니다. 리그에서만 21골, 챔스 7골, 시즌 총 30골을 터뜨렸고 모나코의 총 득점의 3할을 책임졌습니다. 2020년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유럽 무대에서 10골 이상을 넣어주었던 팔카오였지만 맨유와 첼시에서의 2년간 넣은 골은 고작 합쳐서 5골에 불과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